전쟁은 어떤 나라들이 하는가 했어요. 그게 뭐라 하냐면 붙어있는 나라들이 한다 했어요. 전쟁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에게 어떤 나라들이 전쟁하는가라고 물으면은 적당 나오는 대답이 국중이에요. 만고 불변의 정답입니다. 예. 그 다음 정답은 가까이 있는 나라들이래요. 실제 세계 전쟁사를 살펴보면 전쟁의 90%가 나라들 사이에 발달했고 나머지 10%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 사이에 발달했어요. 우리나라 전쟁사를 살펴보면 일본과 싸운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 두 전쟁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중국하고 있습니다. 중국. 그 중국은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게 바로 나오죠. 예. 여기에서 우리는 만고 불변의 진리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전쟁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는 그 다음은 일본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대한민국이 저 캐나다, 멕시코,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와 전쟁할 가능성은 제로다. 제로. 그래서 이거 될 수가 없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옛날에 중국은 잘 지내고 있다고 중국 큰 동산이 있고 산이고 우리는 조그마한 봉우리다 해가지고 이렇게 아부까지 했는데 가서 혼자 8끼를 혼자 먹었어요. 혼밥 먹었어요. 중국은 친구가 될 수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도 전성절 70주년 기념 때 중국 잘 지내고 갔는데 나중에 사드하게 중국은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국제정치 이론에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정치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란 없다. 오직 영원한 국가 이익만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오랫동안 능멸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웃 국가들을 감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농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에게 반일은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어 있어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라고 말을 못해요. 오늘날 최악의 위험한 말이 일본하고 잘 지내야 한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외교 정책은 국민 감정이 아니라 국가 이익에 따라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서로 좋아해서 독일에 대항하여 전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제1동맹국이나 일본 사람이 서로 좋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과거 미국이 일본과 태평양 전쟁을 벌일 당시에 미국과 중국은 싸우던 좋은 친구였어요. 그 다음에 2차 대전 후에 소련이 강자로 무쌍하자 소련이 무서워서 독일 어제 저렇게도 독일과 힘을 합쳐야 했어요. 미국과 소련이 냉전을 벌이는 동안 독일은 중요한 미국 편에 서서 싸웠고 결국 미국이 막강한 지지를 얻어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안보는 무서운 나라로부터 야기되는 위협을 감소시키는 제반 노력을 말합니다. 미운 나라와 싸우는 것이 국가안보. 예. 이 지구상에는 좋은 나라, 나쁜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무서운 나라, 그리고 덜 무서운 나라만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있고 어려운 나라가 있다. 덜 무서워하고 이 무서운 나라를 잘못 찾아내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 무서운 나라가 누굴 찾아내는 좋은 국제 정치학적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 뭐냐? 이 가장 막강한 나라를 가장 무서운 나라로 상정하면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무서운 나라가 나하고 관계가 양호하다 하더라도 영원히 양호할 수 없어요. 남녀 관계도 나중에 국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 박근혜 정부 시에 중국하고 그렇게 친하려 했는데 4대 대차니까 한 방에 돌아서잖아요. 무조건 무서운 나라는 이곳에 제일 힘센 나라가 무서운 나라.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뭐냐? 이 무서운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에는 무서운 나라로 상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국제 정치학자들이 분석해보니까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한 역사가 없어요. 민주주의 안 하는데요. 이게 민주주의적 평화론이 하는데 그래서 일본과 우리는 아무리 미워하더라도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 한 전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네. 안 하는 겁니다. 전쟁은 국가가 아닐 경우에만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적용하면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정답. 중국이 전략적 동반자 택도 없습니다. 전략적 동반자 되려면 우리나라 대전략을 지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전략은 뭡니까? 대한민국이 힘센 나라가 되는 게 대전략이요. 두 나라 통일을 지지하면은 전략적 동반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 통일을 지지하느냐? 중국 통일을 지지 절대 안 합니다. 이거는 바보들이라는 짓이에요. 힘센 나라가 됩니다. 국제 정치 이론상에 이곳에 있는 대한민국을 지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가 북한보다 50배 잘 살아요. 북한이 2고 우리가 대한민국 합쳐서 102대죠. 근데 9년이 지나면 우리가 영국하고 맞먹어요. 영국이 이미는 그러니까 세계 4등이에요. 4등 간데 바로 1300km 국경을 접하는데 중국이 불안하죠. 지금도 중국 뗀 놈이나 우리 무시하는데 절대로 우리 통일 안 막립니다. 바로 뭡니까? 중국에게는 뒤통수를 망치잖아요. 이게 좋은 거예요. 망치하려고 딱 어떻게 제대로 되면 중국 죽는 거예요. 무조건 반대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고 전략적 공부하자 됩니까? 말 안 되는 노래죠, 그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더 깊이 갈 필요 없이 6.25 전쟁 차원에서